자, 오늘 또 국내 뉴스들 또 있는데요. 30분 오늘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국내 뉴스들 좀 훑고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별로 이렇게 결과가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기현 과반을 넘었군요. 바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득표했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김기현 씨가 이제 그 국민의힘 그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김기현의 개인 비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김기현의 얼굴을 한 윤석열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또 확인이 되었죠. 자, 오늘 전당대회에서 이게 혹시 옛날 사진인가 해서 다시 봤더니 이게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갔나 봐요. 거기 가서 어퍼컷 세레모니, 당선 1년 만에 또 이런 어퍼컷 세레모니를 또 보게 되네요. 그 사이 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아무튼 저 모습을 또 1년 만에 또 봅니다. 당선. 제가 대통령이 재수청가 싶습니다. 아마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자기 선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또 한 번의 이제 승리를 거뒀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1년 동안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이 사건들이 아마 머릿속을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10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일본의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사실상 일본의 굉장히 굴욕적인 지금 합의도 아니고 이건 양보죠. 일방적인 양보를 해놓고 그 전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이 배신감에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저렇게 보란 듯이 저렇게 어퍼컷 세레모니를 날리고 있는 저 사진이 참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3.1절, 이번에 이제 강제동원 관련해서, 강제동원, 사실 굴욕 외교죠. 굴욕 외교 참사에 이 전조가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외교부가 계속 이번 강제동원 합의에 대해서 양보 혹은 굴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외교부가 협상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이걸 다 뭉개고 대통령 혼자서 주장을 해서 결국 3.1절 기념사로 바로 꺾어버렸다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후문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보수 원로들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 뿌리치고 일본에 그냥 굴복을 하는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기사도 좀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거는 합의, 협상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다. 그리고 그냥 양보한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이 양보했다. 훨씬 양보를 한 것이고 일본은 마지못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합의해 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 데니얼 스나이더라는 스탠퍼드대 국제정책 교수가 Given far more라는 아주 상당히 많이 타협을 해준 것이다. 많이 내준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bare minimum이라는 표현을 써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특히 강진구 기자님도 이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초대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주 비싼 초대장 비용을 지불한 거죠. 한국의 국민대 교수의 분석도 뉴욕타임스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의 하나로 윤 대통령이 일본에 초대받을 것이다. 일본에 가는 게 그렇게 또 비싸게 비행기 값이 아주 비싸네요. 징용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의 피눈물과 그리고 국민들의 배신감과 굴욕감을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들었네요. 초대 받을 걸로 예측은 됐지만 실제로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합의가 끝나고 나니까 화장실 또 나올 때도 다른 겁니다. 수출 규제에 대해서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오히려 한국 자세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 점유가경이네요. 전략물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략물자를 수입해서 제3국 등 다른 곳에 보낼 우려가 없는지를
한 번 더 따져보겠다. 네. 예. 발목 하나 잡고 다리 하나 더 잡아보겠다라는 또 저런 전략을 웬만하면 저 정도 되면 일본이 그 한국 대통령의 그 체면을 생각을 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저런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좀 전폭적인, 네. 예, 좀 전향적인 모습을 바로 보여줘야 될 텐데 아주 철저하게 망신을 주는군요. 예, 일본은. 동등한 자세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은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후대에 엄청난 참 과오를 저지른 걸로 그러니까 기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 그 우리 뭐 단군 이래 그 최대 굴욕 외교로하고 네, 그렇게 할 만할 것 불러도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뭐 과거에 조선 시대 때 일본과 뭐 이 중국을 상대로 굴욕적인 자세를 보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와 버금갈 네. 정도로 남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전도 굴욕이야 뭐 그 당시에 그 청나라 이 뭐 무력 여기에 이제 그 뭐 어쩔 수 없이 뭐 굴복한 측면이 있긴 네네. 하지만 삼전도 굴욕 네, 삼전도 이거는 굴욕. 우리가 힘들게 그 일본의 그 수출 그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그 부품 자주화 자립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협박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네. 라고 하는 걸로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스스로 무릎을 꿇을 정도를 넘어서 그냥 완전히 엎드려서 항복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네.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퍼컷 세레머니도 뭐 하지만 뭐 청와대 대통령실 안에서 네. 뭐 이제 강아지와 놀면서 네, 그런 뭐 사진들이 자꾸 나오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요. 근데 이제 저 사진은 이제 강아지하고는 좀 뭐 관계 있는 건 아니고 코바나 그 김건희 씨 관련된 기사예요. 코바나 그 2억 협찬했던 기업. 최근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그 이게 이제 대가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놓고 검찰이 결국 면죄부를 줬죠. 네.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뉴스버스의 후속 기사인데 2억 협찬을 했던 기업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수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결국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야말로 전형적인 제3자 뇌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죠? 네. 성남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그 지금 성남 FC를 지금 제3자 뇌물로 걸었지 않습니까? 저건데 코바나로 이제 2억 들어간 돈은 그대로 김건희 씨한테 꽂히는 돈이잖아요. 네. 성남 FC 쪽의 광고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남 FC가 이재명 후보가 뭐 개인 특수관계 있는 기업도 아니고 성남 씨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코바나 콘텐츠는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그 대가로 코바나 콘텐츠에 2억 원을 협찬했다고 한다면 이건 뭐 딱 떨어지는 제3자 네. 뇌물 수수죄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해당 기업은 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그냥 또다시 피해나가고 뭐 있습니다. 유검 유죄, 무검 유죄의 네. 한 단면을 또 씁쓸한 한 단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자, 내일이 3월 9일입니다. 그래서 1년 전 저희 그 2022년 3월 8일 여러분 한 10년 전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3월 9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대통령실 이전을 했죠. 그리고 뭐 검찰 개혁 그리고 외교 참사도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이제 벌어졌고 그리고 술판도 우리가 확인한 것만 뭐 하나 그리고 현재 추적 중인 것도 하나 그리고 타사에 보도된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술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 같다라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내일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기사가 거의 없어요 지금. 네. 윤비어천가 뭐 좀 결국 건비어천가로 도배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뭘 쓰려 그러면 안 좋은 것만 써야 되니까 언론들이 용기 있게 지금 쓰지를 못합니다. 내일 뭐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내일이 3월 9일이면 오늘 기사가 거의 도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평소에 우리
보통 이제 기획 기사 같은 거 낼 때 보면 오늘쯤 이제 하루 먼저 기획 기사들을 쏟아내는데 한겨레 정도 그냥 하나 이렇게 딱 나오는 정도. 좀 아무래도 기성 언론도 좀 눈치가 보이죠. 뭐 3.1절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게 구려 외교의 그 배신감을 이제 안긴 윤석열 대통령을 뭐 1년 동안에 또 치적을 홍보해주는 기사를 쓰기는 좀 기성 언론도 너무 깐지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일 글쎄요, 내일 조선일보 사설에는 또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면죄부를 주는 그런 기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하고 난 뒤에 국회 이제 의원들 중에 몇 명이 좀 뭐 우리도 현수막 좀 걸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는데 목포의 김원희 의원이 이제 반론성 이미지를 좀 보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월서부터 그 검찰 중앙당에서 그 내려온 이 현수막 시안을 기초로 해서 그 검찰에 관련한 현수막을 계속적으로 이제 걸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증거 사진을 보내왔어요. 네. 김원희 의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김원희 의원의 경우는 일부 그 같은 목포 내에서 그 물론 제보가 있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현수막을 건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반론 차원에서 오늘 김원희 의원에 대해서는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저렇게 검찰권 남용,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저런 현수막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